이제 4월 6일 일요일입니다. 자, 종합방송 두 번째 시간인데 오늘 날씨가 너무너무 좋습니다. 청명하고 밖에 다니기 진짜 좋은 날씨인데 또 시장 때문에 걱정물이 계실 것 같고, 자, 갔다 와서 뉴스 보니까 계속 미국 어떻다, 탄핵이 어떻고, 트럼프 때문에 뭐 미국장 일경이 날아갔다, 막 겁을 주는 그런 뉴스들이 많더라고요. 혹시나 뭐 저는 이렇게 강하게 말씀을 드리더라도 또 시장 걱정물이 계실 것 같기도 하고, 개인별로 성격이 다 다르시니까 한 번 더 정리를 해서 한번 시장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2월달 초, 1월 말에 우리 그때 구정연휴 지나고 나니까 AI 판도를 크게 흔들었던 중국 딥시크 얘기 있었잖아요. 그때도 제가 이렇게 중화방송을 3개나 이렇게 찍으면서 흐름들 좀 잡았는데, 이번 주도 한 2개 정도 나스닥이 막 급락했다 보니까 그래도 겁내지 마시라, 그런 흐름으로 한번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도 시장이 불안 분이 계실 건 할 거예요. 그죠? 한번 얘기 드리더라도 그런 분 좀 봐주시면 좋겠고, 현 시장에서 꼭 알아둘 시장 포인트 7가지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편하게 한번 들어주세요. 자, 25년간 투자를 계속합니다. 네 번의 큰 깡통은 제 경험이 되고 있고, 4년차 유튜브 항상 같이 봐주시는 우리 투자 펠로 분들한테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말씀드리는 빅스국 빅머니는 단순한 어떤 창구가 아니라 있죠. 외국인 기관 그런 게 아니라 시장 전체, 글로벌이든 우리나라 국내든 이 큰 지수와 대형주를 움직일 수 있고 방향을 잡는 빅스grup들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볼 때 특장점 수백을 또 만들 수 있는 그런 추세 메이킹 빅머니라 보시면 됩니다. 이 부분이 제가 항상 다르게 얘기 드리는 우리만 어떤 유니크한 그런 흐름이고요. 왔다 갔다 별별 얘기 다 있어도 저는 오히려 투심 잡고 중심 잡는 게 오히려 더 좋아요. 그래서 자, 예전에 우리 작년만 하더라도 제가 일주일에 뭐 한두 개씩 매매도 많이 했어요. 근데 지금은 아시겠지만 되게 돈이 분산돼 있고 난이도 변동성이 큽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우리가 반도체든 특히 바이오는 한 1년까지 들고 있는 것도 있어요. 크게 그게 보고 있는 것도 수익도 많이 나는 거 있는데, 단기로 드리는 종목 같은 게 뭐 한 달 정도 보통 스윙으로 그걸 볼 수 있거든요. 빅스를 조금 안정해 보기 위해서 그 정도 매매를 드린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한 수십 프로 정도 수익을 목표로 다 하고 있죠. 자, 그리고 이 단타나 트레이딩 하는데 되게 많을 거예요. 보통 주식 채널들은 거의 다 이렇게 할 겁니다. 뭐 시장 얘기면 시장 얘기, 특히 종목이나 추세 얘기하는 것들은 그쪽만 단타를 얘기 드릴 텐데, 향후적으로 이런 변동성이나 시장 난이도 높아지는 것도 있지만 사람들의 스마트함, 어떤 시스템의 급박한 팍팍되는 그런 바로바로 적용성, 특히 AI 알고리즘 때문에 이 트레이딩은 점점 더 힘들어질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10년 되게 말씀드리지만 제가 드리는 어떤 투자의 시황 플러스 이런 빅수급 제이싱이 정말 꾸준하게 나중에 빛을 발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자, 그리고 꼭 차트 보세요. 제가 기술적 분석 차트 보여드리는데 이걸 보셔야지만 업그레이드 됩니다. 분명히 업그레이드 되고, 어떤 시황이나 갖고 있는 시장에 대한 돈 얘기도 중요하지만 이걸 보셔야, 차트를 보셔야지만 이 사이클 타는 방법, 잘 타는 방법, 추세해보고 수급 읽고 이 매매하고 포트를 꾸리는 타이밍, 이 타이밍을 볼 수 있어요. 딱딱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탈 수가 있습니다. 꼭 같이 보세요. 차트는. 자, 25년 상반기, 하반기도 할 수 있지만 약한 미장 그대로 가고 우리 먹거리 국장, 우리 포트 제일 잘 꾸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재정정책과 경기부양책이 올해 가장 큰 모멘텀이에요. 자, 어제 제가 정책발 이벤트 드리븐 시장 조정이다, 많이 확확 빠졌지만 여전히 추세가 괜찮다는 얘기를 중요하게 드렸기 때문에 어제 토요일 주말 시장 못 보신 분들은 꼭 좀 봐주세요. 자, 나머지는 좀 컴팩트하게 나가겠습니다. 항상 저는 그걸 추구를 하는데 어제 좀 길어져서 뭐 중간에 다른 말도 들어간 것 좀 양해 좀 부탁드리고, 자, 현 시장 걱정할 부분을 몇 개 뽑았어요. 7가지 정도인데, 자, 트럼프. 작년에 제가 대선할 때도 그랬지만 일기를 겪어보면 아실 겁니다. 근데 일기보다 더 강하고 더 흔들고 더 괴팍해요. 해방되기까지 말할 정도로 이 관세 정책에 대한 강한 확신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피터 나보로라든지 다른 거 많이 보고 계시겠지만 의지도 있고, 또 그 다음에 또 변덕도 엄청 심해요. 이랬다 저랬다 계속 그럽니다. 분명히 지금 관세 관련 협상 과정에서도 나라별로 국가별로 계속 왔다 갔다 할 거예요. 이거는 그냥 견딥시다. 어쩔 수 없어요. 이미 바꿀 수 없는 부분이고 내년 11월 중간선거까지 얘들이 총력을 다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흐름은 좀 패시브로 보시고, 하지만 또
증시나 빅수급들이 엄청 빨리 반영됐어요. 20 몇 프로 이상 빠졌기 때문에 이미 빠른 수급, 특히 나스닥은 선반영된 부분이 큽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지금 15,000대부터는 겁을 내지 마시라는 얘기를 제가 드리고 있죠. 자, 나라별로 베트남 제일 크게 관세를 때렸는데 오히려 빵으로 낮춰줄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프랑스나 지금 독일이나 딴 데서는 강하게 선점하기 위해서 지금 보복 관세 이런 것도 얘기하고 있죠. 그런 과정 협상을 좀 보시고 미리 빠졌던 증시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더 출렁거리고 하더라도 이제부터는 조금은 긍정적인 흐름 보세요. 자, 트럼프의 정책을 보는 제가 머스크를 보는데 뭐 지금 이 정책을 만들었던 그 누구죠? 고문이잖아요. 피터 나바로 비난도 하고 있고, 또 머스크는 그래요. 지금 막 관세를 협상해야 되는 부분인데 미국과 유럽 간에 무관세 지대를 만들자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자체적으로 분명히 관세가 지금 좀 오바됐잖아요. 분명히 그런 부분이 있고, 재무장관인 베센트는 또 이게 월가를 좀 감안해 줘야 되는데 이번에 사실 좀 빠진 면이 좀 있습니다. 좀 삐졌던 어떤 인터뷰도 저는 좀 봤어요. 자, 트럼프 패시브 거친 관세지만 미리 증시가 빠진 것도 감안하자. 자, 그 다음에 스태그플레이션. 자, 미국에서 계속 공포를 주고 있는 스태그플레이션. 자, 아까 뉴스도 말씀드렸지만 뉴스나 어떤 언론 보고 절대 투자하시면 안 돼요. 뉴스론은 항상 후행적입니다. 사람들이 듣고 나쁠 때는 더 나쁘게, 좋을 때는 더 좋게 하기 때문에 미국에서 얘기하고 있는 공포를 조장하는 스태그플레이션은 안 돼요. 힘듭니다. 정말 트럼프가 미쳐돌아면 모르겠지만 뭐 1930년에 대공황 만들 정도라면 모르겠지만 이 사람들도 바보는 아니잖아요. 자, 그래서 2022년에는 40년 만에 인플레가 왔습니다. 자, 그것 때문에 어떤 투자나 시황에 꼬인 분도 되게 많으셨을 텐데 그때는요, 돈을 갖다 붓고 유동성을 갖다 붓고 증시가 급등을 하니까 미국 소비나 수요가 엄청나게 셌어요. 물건을 막 다 사는 겁니다. 매달 수백만씩 꼽히니까. 거기에다가 2022년에 전쟁이 터졌어요. 그러니까 지금 공급발로 인플레가 더 온 겁니다. 수요와 공급이 둘 다 인플레 물가를 잡아 당겨버리니까 2022년에는 금리가 확 올라갔던 거고요. 지금은 소비나 수요 쪽이 약합니다. 그죠? 어쨌든 자산 효과였던 정시도 급락을 했기 때문에 이분 약세에서 공급 어떻죠? 관세 때문에 물가 걱정도 물론 하시겠지만 저는 FMC의 파월 보는 의견이 공감을 좀 해요. 네가 이렇게 강하게 때려치면 그렇게 세게 해도 계속 갈 수 있겠어? 그런 얘기잖아요. 지금 40% 30% 중국 50% 관세 때리면 전 세계 무역하지 말자는 얘긴데요. 아니겠죠. 협상 과정 거칠겠지만 낮아지는 게 분명히 있습니다. 정시는 미리 선방한 게 분명히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스태그플레이션 올 확률은 거의 없다 저는 봅니다. 자, 우리나라로 올라와서 우리나라는 지난주에 공매도가 재개가 됐습니다. 야, 근데 외국 왜 이렇게 팔어? 니는 안정된다며? 안정되는 과정이에요. 외국인 수급을 좀 단순하게 전체 사고 파는 게 아니라 몇 년째 꾸준하게 저는 기준을 말씀드리지만 섹터든 뭐든 이 추세를 다 발라서 말씀을 드려요. 외국인들은 항상 그렇습니다. 워낙 수백조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그 전에 미국장 때문에 사고 팔고 기본적으로 갖는 그런 기본적인 매매가 있어요. 미국이 급락하는데 외국인은 오히려 때릴 수밖에 없죠. 그런 면이고 저는 거기서 우리나라 삼전이나 이런 발라서 보면서 양목내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또 시장에서 빅수급도 분명히 바닥에서 준비한 흐름을 제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포트에 다 녹아 있어요. 자, 그리고 작년 10월부터 들어왔던 연기금 정말 잘합니다. 진짜 나는 5년 10년 동안 안 봤던 연기금인데 너무너무 고맙고, 어쨌든 외국인과 우리나라 국내 주식의 비중을 채우기 위해서 한 거예요. 워낙 작년 안 좋았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채우려고 그러면 향후적으로 현재도 한 9조 정도 샀거든요. 9조 샀는데 앞으로도 그만큼 더 살 수 있는 연기금 수급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카드 퍼즐을 말했던 환율 얘기 잠깐 드릴 거예요. 자, 그런 이후에 탄핵도 어쨌든 결과가 나왔습니다. 정치에 대한 얘기는 분명히 많으시겠지만 우리는 정치하지 않습니다. 뭐 정치는 물론 볼 수 있겠지만 투자하는 입장에서 이 불확실성 해소가 분명히 확실해요. 2017년에 대한 대재배가 분명히 있습니다. 자, 이 분명히 대선으로 전국 넘어가고 각 정당의 어떤 공약, 경기 부양, 이 추경이 분명히 나올 거예요. 한 번도 돈 쓰인 적이 없다 했잖아요. 그런 부분을 기대하면서 정시에는 오히려 좋게 보세요. 트럼프 패시브, 거친 관세 협상 과정, 스태그플레이션 아니다. 공매도는 외국인 판다에도 속지 말고 큰 추세상 안정화되는 과정이다. 탄핵 이후에는 정시의 불확실성 해소로 좋은 현상으로 보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야, 그럼 2만 가다가 나스닥이 지금 15,000까지 떨어진다. 그 나스닥 지금 사야 되는 거 아니야? 자, 여러 번 얘기 드렸지만 미국에 2018년부터 십몇 년간, 2020년에 코로나 때부터 또 4년간, 2023년에 AI 또 중심으로 해서 2년간, 그 다음에 트럼프 되고부터 마가로 한 3개월, 4개월 급등 쏠림이 왔어요. 예, 쏠림 아까 작년 말에 제가 대중 쏠림의 시장 신호까지 얘기를 드렸습니다. 3배짜리, 5배짜리 막 터지는데 너무 쏠렸는데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그리고 우리는 2월 달에 1년 갖고 있던 엔비디아를 다 팔았습니다. 자, 그러면 나스닥을 지금 빠졌으니까 사야 될까요? 결론은 전 아니라 말씀을 드리는데, 물론 내가 돈이 너무 많아, 그러면 괜찮아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는 아니고, 자, 지금 투매가 두 번째 나오고 다음 주 세 번째 나올 수도 있는데 투매 중인 과정입니다. 그렇게 쏠렸던, 미국에 점점 쏠렸던 돈들이 올해 초부터 돈이 빠지기 시작하고 뒤늦게 헤지펀드나 개인들이나 이런 쪽에 투매가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15,000포인트에서 그냥 지지밴드 정도 그어두세요. 출렁거리더라도 저는 지지밴드 만들 거라 보고, 이 이유는 제가 어제 주말 방송 토요일 날 거 거기 설명을 드렸습니다. 정책발 이벤트 드리븐 조정이다. 자, 그리고 트럼프 1기와의 데자뷰를 얘기 드렸습니다. 2017년, 18년, 19년, 20년인데 자, 중간 선거가 내년 11월 달에 있어요. 그럼 올해 내년에 제 봤을 때는 1기에 4년짜리를 왕창 닿을 확률이 있습니다. 이미 보시면 병 주고 약 주고 하는 게 분명히 있고요. 미친 관세를 18년에 때렸던 걸 미리 엄청나게 각국 확대해서 때리고 있고요. 2018년 4분기에 나왔던 파월과의 싸움도 이미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저는 중요하게 보는 미중 딜, 다른 나라도 중요하지만 중국과 미국 간의 관세든 딜룸이 분명히 중요하다 봐요. 이게 아마 중간선거 전에 이건 딜룸 칠 텐데 이게 언제 정도 만들어질지를 되게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당장 안 끝나요. 그래서 지금 바닥을 만들겠지만 이런 흐름이 저는 여전히 좀 등락되는 과정으로 봅니다. 어떻게 보면 제가 드렸던 그 4가지 있죠. 싸가지. 걔들도 보지만 이 흐름들을 같이 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음 주에 세 번째 투매가 나올 수도 있고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미리 선반영된 미국 나스닥 증시라서 오히려 제가 2월, 3월, 4월 달 중요한 3이라는 숫자에서 항상 이제 4월 달 세 번째 조정이 되면 바닥을 만들 확률이 되게 높게 저는 봐요. 나스닥에 대한 15,000도 그렇지만 4월 달에 미국 나스닥 바닥에 나올 확률을 좀 높게 봅니다. 예전에 어떤 이벤트 드리븐에 있었던 조정과 비슷하게 보는 거예요. 자, 그리고 어쨌든 쏠림 했던 그런 부분, AI 쪽이나 S&P나 나스닥 비율로 많이 쏠렸던 부분이 위에서 종목이 30%에서 40~50%씩 급락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도 그렇지만 종목 빅테크도 이 PBR, PR 밴드가 많이 빠지고 있어요. S&P 기준으로 기준이지만 20몇 배 가던 게 20배 밑에까지 떨어져 있는 상태라서 여기서부터는 더 팔아도 늦은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저는 올해 들어서 가장 중요했던 이 재정정책, 미국은 재정을 쪼이고 되게 수십 년의 어떤 것도 재정 관세를 하는 그 정책 때문에, 트럼프 때문에 올해는 여전히 바닥에서 등락되는 기간이지 뭐 단타 치실 거 아니면 사실 건 아니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릴게요. 자, 그리고 지금 관세 때문에 협상들이 들어가잖아요. 그 뒤에 보면 또 감세안이라든지 부채한도가 지금 상원 통과됐다, 이런 얘기도 주말에 있었는데, 자, 미중 딜, 연중 금리나 감세안, 부채한도, 엔캐리, 내년에 중간선거까지, 그래서 지금 당장 1분기 실적 발표도 있습니다. 이런 흐름을 다 봤을 때는 미국은 여전히 녹록치 않아요. 녹록치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는 면에서 어떤 거죠? 제가 투자 안 하는 이유는 뭐냐면 정말 많이 쏘이고 쏠렸던 그런 자금들이 전 세계 개인들이 다 들어와 있어요. 다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2만에서 15,000 빠질 때 그득그득 또 매물로 쌓이기 때문에 돌파하기 위해서는 흐름들이 좀 바뀌어야 된다. 시간이 걸린다. 그게 미국 나스닥 투자를 지금 안 하는 그런 이유입니다. 환율은 잠깐 보고 넘어갈게요. 자, 환율은 제가 보여드릴게. 자, 환율은 양쪽을 다 봐야 되죠. 한 개만 좋은 게 아니라 양쪽을 다 봐야 되는데 조금 분수하기 힘들기도 합니다. 근데 크게 말씀드릴게요. 일단 환율 인덱스, 달러 인덱스인데, 달러 인덱스가 그 유로라든지 파운드, 엔화, 비미국 자산에 반대되는 그 강도를 보시면 되는데, 이렇게 달러가 올라있다 떨어진 적이 있죠. 떨어진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떨어졌죠.
이때가 2000년대 초반부터 2008년 서프라임 때까지 이머징 중국이 좋았던 시기입니다. 분명히 미국보다 다른 나라 이머징이 좋았던 시기 있었어요. 그것도 지금 올해 살짝 발현되고 있다 보는 건데, 달러가 떨어지면서 딴 나라가 급등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중국이 급등을 했는데, 자, 서프라임 터지고 난 다음에 출렁거리더라도 그 다음부터 쭉 올라가죠. 십몇 년간. 이게 말씀드렸던 그래도 미국이지, 암만 이랬던 미국이 최고야 하면서 십몇 년간 이 달러에 대한 수요, 그 다음 미국 증시, 국채에 대한 수요가 꾸준하게 늘었던 거예요. 달러는 계속 올라갔습니다. 근래 들어서는 왔다 갔다 하고 있지만 이 부분을 잠깐 봐주시고, 자, 그런 사람이 있어요. 야, 환율 1480원, 1500원 다음 또 박살나는 거 아니야? 그렇게 또 공파를 막 조장합니다. 저는 아니라 그랬어요. 속지 마셔야 되는데, 뭐 그게 제가 외국인 수급이 지금 어떻다, 발라드리는 거 서학개미 200 몇십 조 빠졌다, 올해 국제 선물 이쪽에서 우리나라가 사고 있다, 이런 것도 있지만, 방금 보여드렸던 이 달러 인덱스가 미국으로 계속 십수년 쏠리고 달러에 대한 수요가 많이 늘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 말은 뭐냐, 반대로 얘기하면 환율 다 보고 계시죠? 여행 갈 때 다 보니까. 자, 우리나라 환율은 팍 올랐을 때, 이때 언제죠? 97년 IMF 때 우리나라 난리 났을 때죠. 우리나라 은행금리 30% 줄 때입니다. 그렇게 하다가 2008년 서프라임 때도 1,500원, 1,600원 터치합니다. 떨어질 땐 괜찮은데 환율이 확 올라갈 때는 뭔가 안 좋은 게 생겼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다가 또 작년 2022년에 레고 사태 났을 때도 망한다 했을 때 정시 꼭지, 정시는 바닥, 환율 꼭지, 또 출렁거리면서 올라가는데 보세요. 꾸준하게 이렇게 저점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물론 예전에 안 좋았을 때 1,500원, 1,500원 다 갔지만 이때 갔다 해서 이 흐름 자체와 달러 인덱스가 같은 게 아니에요. 추세가 완전히 바뀌었다니까요. 단순하게 2008년 서프라임 때나 1997년처럼 1,500원 왔기 때문에 똑같이 망가진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이 금융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이미 달러 인덱스 자체가 계속 달러가 더 강해졌잖아요. 더 강해졌는데 우리나라 그 정도 덜 간 거는 괜찮은 거예요. 오히려 훨씬 더 올라가야 되는데 버티고 있는 거예요. 딴 나라도 마찬가지게. 2008년 이후에 미국 증시든 미국 채권이든 달러든 다 급증 하던 부분이 올해 우장창거리면서 전반적으로 증시도 그렇고 나중에 달러 패권도 약간 영향을 줄 수 있다 저는 봅니다. 사실은 환율은 제가 더 말씀드리면 복잡해지기 때문에 그렇긴 한데, 어쨌든 미국에 왔던 이 엄청나게 몰렸던 자금들이 조금씩 빠진다고 봐야 돼요. 어쨌든 지금 증시에서 빠지고는 부분 보이고 달러 패권에 대한 흐름도 신뢰도 때문에 살짝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나라 환율이 예전과 똑같이 보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는 바닥치고 출렁거리면 다시 1,200원, 1,100원 바로 간다는 게 아니라 이 떨어지는 추이만 볼 거예요. 왜? 이 달러에 대한 흐름, 뭐 신뢰로라든지 비미국에 대한 그런 흐름 다 봐야 되기 때문에 적절하게 절대적인 수치로 보는 건 아니다, 방향성만 보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그냥 그래는 좀 넘어가 주세요. 자, 결국은 2021년도 그랬지만 40년 만에 온 인플레다, 30년 만에 온 신냉전 얘기 드리면서 아마 그것 때문에 어떤 주식을 보던 논리들, 이런 그 경제 지표가 많이 꼬였었어요. 그래서 22년, 23년에 투자를 실패한 분들이 되게 많을 겁니다. 근데 그때도 22년 제가 바닥 잡으면서 70년대 어떤 유가 오일 쇼크에 막 들었잖아요. 저도 그때 몰랐던 때인데 그때를 비교하고 계속 보면 비슷한 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1930년도에 대공황도 얘기 드릴 거 뭐 할 텐데, 그렇다 해서 그때랑 또 숫자를 똑같이 보면 안 돼요. 이 사이클과 논리는 비슷하겠지만 숫자를 절대적으로 보시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올해가 힘든 게 뭐죠? 자, 30년, 40년 전에 예전에 들어보면 아실 겁니다. 1970년도에 미국의 디트로이트 자동차 시대가 엄청 벌써 미국 제조업이 40년 됐습니다. 한 4, 50년 됐거든요. 그거를 땡겨 올라가 노력하는 거잖아요. 트럼프가 이 강한 의지, 거친 어떤 참모들과 함께. 쉽게 되겠습니까 이거? 의지는 충분히 봐주죠. 의지는 정말 높게 쳐주겠지만 실제로 이렇게 되겠냐고요. 기업들도 그런 모를 쓰고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물론 정시도 많이 빠지고 그런 부분이 있겠지만 이거는 달러 약세와 함께 제조업을 키우는 거는 오래오래 걸려요. 오래오래 걸립니다. 자, 그리고 자, 달러 약세가 되면 어쨌든 비미국 좋은 흐름인데, 아까 얘기했던 미중 딜이 된다든지 1985년에 플라자비라든지 미국 신뢰도 떨어지게 되면 달러 패권 이런 거에 대한 수요가 서서히 지금 빠지고도 있어요. 이미 매년 빠지고 있는데 그 흐름 때문에 달러 약세를 추세만 저는 말씀드릴게요. 추세만. 이걸 더 말씀드리면 저도 복잡해서 몰라요.
자, 그런 흐름에서 전 세계에서 사실은 우리나라 GDP가 정말 얼마 안 되잖아요. 경제 수준은 11위라 하지만 미국이 GDP가 30조 달러 벌 때 우리나라는 1.8조 달러입니다. 자, 미국의 거의 한 17분의 1쯤 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조금만 빠져서 중국 좀 가고 우리나라 조금만 와도 반에 반만 와도 우리나라는 엄청나게 흐름들을 좋게 만들 수 있어요. 그 지금만 그랬던 거 아닙니다. 10수년, 20년간 항상 그랬어요. 그런 면에서 우리는 바닥 잘 받치고 지금 수급을 잘 타면 된다. 자, 환율 얘기 한번 더 말씀드렸고요. 자, 남은 거는 이제 국장 투자를 계속 하자는 얘기를 한번 정리를 드렸습니다. 이거는 제가 여러 번 얘기 드렸지만 한번 정리해 놓은 거를 한번 봐주시고 자, PBR 그림만 잠깐 보고 넘어갈게요. 자, 이거는 이제 FM 가이드 자료 같은데 우리나라가 단순하게 2300이 PBR 얼마다 이게 아니에요. 항상 우리나라도 경제 규모가 커지고 배당도 꾸준히 하면서 자본이 커지다 보니까 2008년 서프라임 때는 얼마죠? 1000포인트가 그때는 PBR 0.8배였어요. 근데 지금은 2450 정도가 0.8배입니다. 그래서 사실 꾸준히 올라가는 거죠. 그 0.8배 PBR 기준 같으면 항상 바닥이었어요. 출렁거리더라도 항상 바닥이었어요. 서프라임 때도 그랬었고 그 뒤에는 빠진 적도 없고 2020년에 코로나 때 그렇게 이벤트 드리븐 전 세계 인구 30% 준다 했을 때도 0.8에 사놓으면 그 뒤에 엄청나게 급등했습니다. 물론 그때는 돈으로 올렸지만 자, 그리고 22년, 23년, 24년, 25년 출렁거리더라도 0.8배에서는 항상 저가를 만들었습니다. 요거는 0.9배인데 요거는 2570 기준이고 빠졌어요. 며칠 전 거라서 빠지면 2450 정도니까 0.8배 중반쯤 됩니다. 여기서는 겁내지 마세요. 겁낼 거 없습니다. 우리나라 기준 잘 잡혀 있으니까 PBR 잠깐 기준 봐주시고요. 자, 제가 말씀드렸던 AI 성장과 범용 반도체 사이클이 이것도 4년 만에 온 거예요. 쉽게 말하면 코로나 때 왔던 부분이 작년 AI 쪽 HBM을 확 쏠렸잖아요. 그래서 재고나 D램 낸드가 4년 만에 온 거고 재고 사이클이 돌면서 우리나라 삼전이 중국 수요 유지되고 있는 AI 성장과 함께 계속 이번 상방을 보는 겁니다. 자, 그리고 중국, 홍콩이 이미 우리 비밀 같이 보지만 관세를 54% 두드려 맞고 있어요. 이거는 무역 망가지는 거죠. 이래 되면 그냥 중국, 홍콩은 정시 그냥 수십 프로 박살나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무역하지 말란 얘기잖아요. 근데 중국은 메이드 인 차이나가 어쨌든 치킨 게임으로 가성비 좋게 싸게 많이 전 세계에 뿌리고 있는 중인데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오히려 차라리 휴대폰 같이 길게 싸서 할부라는 건 모르겠지만 크게 싸는 것들은 아마 뭐 자동차 같은 거 이날 좀 받을 수도 있어요. 관세를 매기게 되면. 근데 저가품들은 몇원 몇십 원 더 올라간 데서 안 쓰겠습니까? 안 쓸 수 없잖아요. 다 쓰잖아요. 물가에 대한 부담만 느낄 뿐이지. 자, 그런 면에서 이 관세 부분이나 미중 딜 때까지는 미중의 어떤 수출 관세는 계속 두드려 하고 과정이 있겠지만 자, 벌써 4월 달부터 중국도 얘들이 관세 과정에 딜하는 과정에서는 내수를 당연히 더 키우겠죠. 이미 작년 말부터 방향을 잡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벌써 제준율 낮추고 내수 키우는 부양책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 갖고 있는 포트에서도 중국 모멘텀, 관세 상관없는 것도 있죠. 그런 흐름들이 중국 흐름을 또 볼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 국장의 종목 얘기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만약에 다음 주 월요일 날 내일 바로 하락 시작한다 출렁거리더라도 저는 또 양봉이 나올 거라 봅니다. 뭐 거기에서 외국인 수급 더 늘어도 냅두세요. 다음 주 목요일 날 옵션 만기일입니다. 옵션 만기일 포지션도 외국인들이 그렇게 지금 나쁘진 않아요. 항상 얘기드렸던 빅수급상 수십 년 우리 해먹었던 외국인들. 자, 우리 포터는 제가 빅바이오 반도체 종목장 3개인데 이 바이오에 대한 AI 보안 섹터 반도체는 3전 기준 관세양 덜하다는 얘기 다 적어드렸어요. 종목장은 딴 것도 볼 수 있지만 엔터, 게임, 로봇, 온디바이스 다 관세랑 상관이 별로 없습니다. 거기에다가 유익계전을 수용할 수 있는 빅수급 최시장이기 때문에 이 3개 포트 나눠서 대장주만 잘 포트 좀 꾸리고 계세요. 현금 있죠 참. 현금 있는 거는 제가 좀 불편하게 들릴 수 있지만 다음 주 흐름 봐서 조금 매수도 할 수 있습니다. 봐주시고요. 자, 오늘도 시간이 조금 걸리긴 했는데 어쨌든 좀 정리 좀 빨리 드리려고 노력을 했었고요. 제가 10년 대계 앞으로 6년간 더 할 거라 그랬습니다. 이 부분 제가 얘기했던 슌페터 사이클을 볼 수 있는 AI 패러다임 이걸 이제 10년 보고 한 거예요.
물론 로봇 같은 게 좀 빨리 땡겨서 할 수 있지만 지금 미국과 중국으로 또 살짝 선순환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트럼프가 내년 중간 선거까지 총력을 가할 거야. 또 미리 한번 우장장 떨어져 있겠지만 출렁거리는 올해 하반기도 아마 봐야 될 겁니다. 2017년에 대자비를 말씀드리다 보니까 올해 오히려 그런 면에서는 올해 우리 또 홀수에 우리 코스닥도 그렇고 2025년 우리나라 증시에서는 계속 기대를 좀 같이 하시죠. 자, 그래서 우리 다음 주도 너무 겁내지 마세요. 언론 이런 것들 너무 묻히지 마시고 실전 투자 측면에서 우리 사이클 빅스옵 제이싱 꾸준히 잘 하시면 됩니다. 시세 왔다 갔다 하는 것보다 항상 추세를 좀 봐주십시오. 자, 주말 잘 쉬시고 자, 내일부터 다시 한번 파이팅 하시죠.